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2강 우리가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무역도 있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이 불공정 형태의 무역, 특히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수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 관련 법규에서 특수하게 통제하는 형체들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무역법이라는 법에서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실제 이제 대무역법이라는 법규 파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무역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형태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험 출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특수한 형태의 무역도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래 형태하고 특수한 거래 형태 구별하는 방식은 우리가 무역이라는 것을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물품이 오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 급부로서 외화라는 것이 오고 가게 됩니다. 이런 외화라는 것이 오고 가게 될 때 돈 세탁 경로라든지 이런 형태로 불공정 형태로 나쁜 방식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은 거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특정 거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건전한 방식의 무역 방식,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역이라는 것, 또는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무역회사가 배경이 되어서 무역이 일어나는 것,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무역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무역들은 전부 일반적인 거래 형태들입니다. 그만큼 특수한 형태의 무역 같은 경우에는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잘 활용한다는 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쁜 방식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국가를 속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돈 세탁 경로, 특히 이제 들어서는 안 되는 물품들, 마약이라든지 총포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유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정거래 형태라고 부르죠. 그리고 특정거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외화 거래 추적이 거의 좀 불가능한 형태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건전한 방식의 무역들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거래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특정 거래 형태 수출이라는 것 이 자체가 불공정 무역은 아니에요. 특정 거래 형태 수출입, 특정 거래 형태의 무역도 무역의 종류 중에 한 개입니다. 이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불공정한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무역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역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무역법상에서도 특정 거래 형태 수출입이라는 종류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불공정 형태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질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그리고 이 강의 뒤쪽에서 무역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형태의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무역의 종류를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때 흔히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principal to principal, 그래서 본인 대 본인 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기업 대 기업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본인 대 본인의 거래, principal to princip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무역의 형태와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직접 무역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당사자 외에는 다른 어떤 제3자가 개입이 돼서 무역을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무역의 형태 중에서는 간접 무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간접 무역. 간접 무역은 주로 에이전트, 대리인이 끼워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역을 잘 몰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무역을 오랫동안 무역에 대한 경험이 있고 무역을 잘 아는 업자에게 대행무역, 위탁무역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그 업자가 수입자가 되어서 상대방 수출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무역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접무역의 한 형태가 되죠. 간접무역의 한 형태.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이 개입되는 형태의 무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무역이라든지 간접 무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무역의 종류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물품 자체가 이동되는 방향에 따라서 구별을 한 거예요. 물품의 이동 방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수출이라고 하죠. 수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출무역이라 불러요. 반면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이동이 되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물자 이동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수입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수입무역.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느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출무역이냐, 수입무역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개념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쉬운 개념입니다. 쉬운 개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이 무역 방식이 좀 중요한 방식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제3자가 개입이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행무역, 위탁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나 수입자 국가 내에 있는 다른 상인이 개입이 되어진 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제3자는 수출국, 수입국 이외에 제3국에 있는 당사자가 개입이 되어지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이라는 게 있죠. 이 중개무역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무역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보면 요 중개무역 할 때 요 개자를 쓸 수도 있고, 중개무역이라서 요 개자를 쓸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다른 거죠. 영어로는 다른 건데, 우리말로는 이제 사실은 중개무역 또는 중개무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발음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발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 또 다른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이 한 명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 형태의 중개무역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 형태의 중개무역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중개무역이라면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부터 혹시 이런 용어들 앞으로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대무역법과 관련되는 특정거래 형태와 관련돼서 설명을 할 때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발음할 때 좀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닭무역이라고 부를게요. 중닭무역. 요거는 중멍멍이 무역. 요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이 중닭무역하고 중멍멍이 무역,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 요거 차이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재라든지 또는 대무역법에 있는 법규 규정 이런 걸 통해서 봤을 경우에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인중개사. 자, 그때도 개자를 요 개자를 쓰죠. 그러면 우리 무역에 있어서 중개무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개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세를 들려고 하는 사람, 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 요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연결시켜주고 양쪽으로 해서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 수수료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하는 형태죠. 마찬가지로 무역에 있어서도 A라는 상인, B라는 상인, A라는 상인은 어떤 물건을 팔고 싶고 B라는 상인은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상태예요. 그때 중간에서 이 상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상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무역중개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역중개인. 이 무역중개인이 들어와서 실제로 물품을 A국에서 B국으로 보내게 하고 송금도 B국에서 A국으로 바로 보내게 해요. 그리고는 양 당사자로부터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때 이 무역을 우리가 중멍멍이 무역, 중개무역이라고 얘기해요. 중개무역.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반면에 지금 보는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중간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 하고 B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을 요 중간 상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멍멍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는 요 사이에 있는 이 중개상의 존재를 서로 알고 있고 상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서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거래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물품을 주고받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멍멍이 무역 같은 경우에,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 A도 B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B도 A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상인,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단발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회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둘이가 직접 무역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하고 B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것을 이 중간 상인이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B에게 A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A에게도 B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물건을 수입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을 해요. 그리고는 물건을 1,000원에 예를 들어서 단가 1,000원에 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B에 대해서는 수출자인 것처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2,000원에 물건을 파는 거죠. 만약에 B가 A의 존재를 안다면 이 상인을 거치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중당무역, 중멍멍이 무역을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중개상이 있죠. 이 상인이 직접적인 무역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느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당무역, 중개무역, 중멍멍이 무역, 중개무역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 당사자는 실제로 A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어요. 당사자로서. B라고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전혀 없어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연결되어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예요. 반면에 이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요 업자는 요 상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입자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 상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출자로서 계약을 체결해요. 즉 일반적으로 우리 중당무역,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중개상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실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에는 과거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A로부터 실제 이 중개상이 있는 나라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약간의 보수 작업을 해서 B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 중개상인의 국가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은 A가 B에게 바로 보내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A의 존재가 B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우리가 무역 서류에 가서 BL, 선화증권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선화증권에 가서 내용을 배우게 되면 선화증권 종류 중에 스위치 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BL. 그 스위치 BL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A가 B에게 직접 물건을 보낸다 할지라도 물건 보내는 사람이 A가 아니고 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선화증권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아직 선화증권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의구심이 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나중에 알게 돼요. 예,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B는 A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림들하고 관련되는 어떤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A가 요 나라에 물건을 보내고 요 사람이 물건을 받아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래 연결시키고 양쪽에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A가 B에게 직접 물건 보내는 형태의 중개무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오늘날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을 구별할 때는 직접적으로 중간 상인의 국가에 물건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 중간 상인이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느냐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중당무역, 중개무역 아니면은 중멍멍이 무역, 중개무역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잘못되어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계약의 당사자 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하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개무역, 그 다음에 중개무역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통과무역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교재와 관련되어서 그 우리말 옆에 가로로 일부러 전부 다 영어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책을 만들 때부터.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무역 영어 시험이에요. 무역 한국어 시험 아니에요. 무역 영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재를 접할 때 처음부터 이게 우리말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제목부터 영어로 나오면 거부감을 가지실 거니까 먼저 우리말로 내용을 쓰고 가로 안에 영어를 넣어놨어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보기도 이렇게 나오고 무역영어 과목이 영어 해석 문제도 있죠. 영작 문제도 있죠. 그때 이제 전 문제부터 지문이 싹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트는. 그러면 이런 무역 관련 용어들이 우리말로 도대체 안 달려있어요. 그냥 트렌디 트레이드, 스위치 트레이드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트렌디 트레이드가 뭔지, 스위치 트레이드가 뭔지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말로 되었으면 알고 있지만 영어로 막상 나오면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딸려있는 이런 가로 안에 있는 영어들 있죠. 요것만 다 외워도 여러분들 무역영어 시험 치러 가면 웬만한 영어 지문 다 해석 가능합니다. 일단은 명사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요 부분 가로 안에 영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말고 꼭 여러분 스스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통과무역. 통과무역은 주로 이제 지리적인 문제죠. 지리적인 문제. 어떤 특정 국가가 있는데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C라는 국가가 요 중간에 놓여져 있어요. 물론 두 국가가 거래를 할 때 에어로 비행기로 물건을 수송을 하면 됩니다. 운송을 하면 돼요. 하지만 항공 운송은 운임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럼 결론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A국에서 B국으로 하는 철도나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반드시 C라는 국가를 경유하게 돼요. 그럼 이 C라는 국가는 철도나 도로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철도나 도로 사용한 비용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통과무역이에요. 과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이 한 개의 국가 EU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패스포드 하나만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물자가 수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실제로 유럽 국가 중에 오스트리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는 유럽 한가운데 딱 박혀져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상호 무역을 하고자 할 때 이 오스트리아의 철도나 도로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철도나 도로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무역을 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 중간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가는 이득을 획득할 수 있었죠. 이런 형태의 무역을 우리가 통과무역이라고 합니다. 통과무역. 자, 스위치 무역은 셀러하고 바이어가 직접 당사자 간에 실제로 물자 거래를 수행을 하지만 대금 결제는 제3국에 있는 상사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스위치 트레이드, 스위치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연계무역이라는 게 있죠. 연계무역, 우리가 카운터 트레이드라고 부르죠. 카운터 트레이드. 카운터, 반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A라는 걸 했을 때 상대방도 거기에 응대하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카운터죠. 여러분들 혹시 박싱을 좋아하시면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 A라는 선수가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펀치를 날렸어요. 근데 그 펀치를 맞은 선수가 바로 맞받아서 자신도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려요. 그 펀치 날 때 우리가 이것을 카운터 펀치라고 부르죠. 카운터. 카운터는 반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무역을 하는데 상호 수출자도 되고 수입자도 되는 형태. 우리가 이것을 연계무역이라고 불러요. 연계무역.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국가는 TV를 수출을 합니다. B에 대해서. 그럼 TV에 대해서는 A가 수출자고 B가 수입자가 돼요. 근데 하필이면은 또 A, B 사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 TV라는 물자가 오는 것도 있지만 B는 A에게 세탁기를 다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탁기에 대해서는 B가 수출자가 되고 A가 수입자가 되죠.
거래 당사자는 A하고 B,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지만 실제로 오고 가는 물품이 1개가 아니고 2개예요. 2개인데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되지만 다른 반대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되는 거예요. 즉 두 사람이 거래를 하면서 2개의 물건이 오고 가는데 어느 물건이냐에 따라서 수출자도 될 수 있고 수입자도 될 수 있는 형태. 우리가 이것을 연계무역이라고 합니다. 연계무역. 수출하고 수입 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응대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죠. 자, 이 연계무역은 크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죠. 물물교환. 그 다음에 구상무역이라는 게 있고, 대형구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바이백 해서 이제 제품 판매라고 부르는데, 크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산업협력입니다. 요 산업협력 안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제품 판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합작투자라는 것도 있고, 다시 2개로 구별해요. 합작투자에서. 그래서 연계무역의 종류는 크게 4개죠.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형구매, 그 다음에 산업협력. 근데 이 산업협력은 다시 제품 판매나 합작투자,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연계무역들 중에 3가지 정도만 하게 될 거예요. 3가지 정도. 그래서 물물교환, 그 다음에 대형구매, 제품 판매,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하면 물물교환이나 산업협력 요 2개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상무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상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크로우라는 대금 결제 방식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전적 배경적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무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 강의에서는 구상무역은 일단 다음 강의로 넘겨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상무역을 알면 사실은 대형구매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마 물물교환하고 산업혁명 요 2가지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 간단하게 먼저 내용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요 연계무역은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